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찾던 길. 어떤 이는 잘 여문 과일들을 머금고 걷던 길. 사람과 사람의 길이 이어져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모여들었던 영천. 누구나 과거의 시간을 지나오지만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버려진다면은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옛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현실을 밑거름을 삼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 영원히 기억하며 1000가지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경북 영천으로 떠납니다. 소중한 이 시간들이 쌓여 특별한 역사를 지니게 된 추녀의 고장 영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재로 유독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는 사람도 건물도 특별한 역사가 됩니다.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낙수물 떨어지는 바로 지금 잊히지 않을 또 하나의 여행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거친 듯하지만 부드럽고 스치는 듯하여도 정으로 엮이는 진솔한 인간사가 북적이는 곳.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면 반갑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정성이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가면 그 지역 사람들의 인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푸짐한 먹거리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영천의 전통시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또 어떤 음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날은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죠. 영천시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을 설레게 했을까요? 이 전통시장. 네. 옛날에도 전통시장이라 불렀네. 그냥 장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날. 여기 그 영천시장에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시장인지. 1955년 5월 1일에 개설해서요. 야, 그럼 60년 예, 넘는데? 지금 65년 됩니다. 65년. 예. 근데 예. 요 형성은 육개직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각 지구마다 특색 있는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 영천에 이게 아마 영남에서 3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안동장, 예, 안동장. 대구 양령시, 양령시. 영천장 이렇게 해서 영남 3대 시장. 영남 예. 3대 시장으로 그렇게 꼽혔었구만요. 근데 저 영천시장에 오면요. 꼭 봐야 할 물건이 있다고 그러대요. 뭐예요, 그게? 첫째는 돈베기, 돈베기? 예, 상어고기입니다. 예. 상어고기. 예, 둘째는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네. 오, 세 번째는 좀 특색 있는 뻥튀기집. 뻥튀기집. 예, 뻥튀기. 오, 글쎄 궁금한데요. 네. 특색 있다 그래서 예, 조금 무슨 이따 특색 있는지. 가보십시오. 2일과 7일이 장날인 영천 공설시장의 명물을 찾아 골목 속으로 들어섭니다. 어물전에 큼직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돈베기인가 본데요. 돈베기 골목이 따로 있을 만큼 영천에서는 이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반드시 올라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게 상어고기? 예, 상어고기입니다. 이제 상어고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돈베기라 그래가지고 토막토막 선다 그래서 돈베기라 그럽니다. 토막토막스럽기 때문에 돈베기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천 지방하고 경산 요 주변 지방에서 이제 제수용으로 필수로 씁니다. 예. 아니 왜 이 지역에서만 이 제수용품으로 사용합니까? 이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제수용품을 사용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요 주변이 보면은 이제 쓰이는 지역이 보면 옛날에 그 신라시대 예. 연협군 같은 그런 거였고 또 사람들이 또 생각했을 때는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상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궁중에서 이렇게 쓰다가 이제 일반 서민들은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이제 올리는 제수용으로 귀한 이렇게, 음식이었겠네.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울산 쪽에서 잡힌 이 청상아리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내륙까지 운반을 했다는데요.
지금은 부산을 통해서 참치처럼 냉동을 시켜 가져온다고 하는데 와, 이야. 운송 방법은 달라졌지만 돈베기 역사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들이 많아요. 이 상어고기 파는 네네. 집이. 네. 사장님은 몇 년 하셨어?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하고 그때 동갑이시는데 그때 한 50년 넘게 하셨고 제가 한 지는 한 12년. 아버님이 한 6년 전에 잡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드님이 대드셨구나. 네, 이제. 예,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대를 이어가지고 예, 어머니와 같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 돈베고기를 어떻게 뭐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돈베기는 보통 이제 제수용에 올리는 거는 이렇게 염장을 해가지고 2, 3일 숙성을 시켜서 약한 불에 구워서 먹는 방식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굽지 않으면 약간 쪄서 먹는 스타일이 있고요.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이제 껍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탕으로도 그냥 이거를 껍질을 삶아서 초장에 찍어 드시기도 하고 뼈 같은 거는 넣어가지고 이제 탕국을 끓여가지고 탕국. 무 넣고 하기도 하고 이제 초가을이나 겨울 되면 무 넣고 조려서 먹겠네. 예, 무 넣고 이렇게 조려서 먹는 것도 또 되게. 어묵같이 엉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라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어묵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돈베기를 고를 때 네네. 어떻게 골라야 싱싱하고 신선하고 선명한 걸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신선해야 됩니다. 참치같이. 그 다음에 또 색깔이 이제 붉은빛을 안 띠고 아이보리색을 이렇게 좀 띠는 거. 아, 이런 색깔. 네. 그리고 또 영천돈베기 하면 이제 검은 폐가 뚜렷합니다. 이건 뭐야?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이제 피가 통하는 그런 거라 그럴까요? 혈관? 네, 혈이라 그럴까? 예. 이게 선명해- 영천돈 선명해야 선명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이제 고르면 되겠네, 그지? 네, 맞습니다. 네. 머리에 좀 익히셨다가 네. 무조건 가서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 모르면은 좋은 거, 값 비싸고 좋은 거 놀라 그럽니다. 값 비싸고 좋은 거 네. 주세요. 좋은 물건의 값어치가 어디 돈으로만 매겨지겠습니까? 오랜 시간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로 팔팔팔 속 깊게 끓어가고 있는 소머리 국밥. 구수한 향이 가득한 이 국밥 골목에서는요, 어떤 역사가 한가득 담겨 나올까요? 아이고, 이 곰탕 골목이라 그런지 그냥 곰탕 끓는 맛. 아, 이거, 야, 아주 구수한 냄새네요. 구수한 냄새예요. 아, 이 곰탕 국물이에요? 예. 곰탕? 예, 아, 그게 소뼈죠, 소뼈. 야, 그리고 가만 있어. 여기 온 김에 이 집에서 무슨 국밥 좀 먹고 돌아가야 되겠네. 냄새가 이 집이 참 구수해. 예. 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시장 인심은 역시 질도 높고 양도 많구만요. 신선한 소머리뼈와 잡뼈, 부속고기를 넣고 새벽 1시부터 푹 끓여준다는데요. 뽀얀 국물 그야말로 진국이 탄생했습니다. 맛 보면 알겠네. 야, 근데요, 이 동네가 그렇게 곰탕집이 많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 영천시장이 옛날에 우시장이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우시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곰탕집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맞나요?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예. 우시장이 영천에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전국에서 우시장이 뭐 전국에서 몇 번째 가거든요. 소 키우는 사람도 많고 여기는 아무래도 내륙 지방이라서 생선보다는 소고기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예. 이거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 제가 장사한 거는 한 30몇 년 됐고요. 30몇 년? 예. 와, 결혼해가 와가지고 계속 곰탕 골목에만 있었어요. 이 골목만? 예, 어른들 했거든요. 아, 어른들도 하셨구나. 어른들 하는데 뭐 10년 일 거들주고 뒤에 배우고 제가 하는 건 한 33년. 야, 33년. 강산이 3번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천시장의 산 정인이시구나. 진국이라는 말이 어디 그냥 나오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딱입니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그리고 손자의 인생까지 그 진한 곰탕 국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깍두기나 배추김치를 척 얹어 먹으면 입맛과 숟가락이 저절로 싹 당겨지네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누구셔? 우리 여기 보낸 둘째 딸내미. 선생님 아까 여기 상어 고기 보고 오셨죠? 네. 요거 상어 요리거든요. 일부러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둘째 따님도 이거 하셔? 예, 공장도. 공장님. 예. 역시 시장은 덤과 정이지요. 구경만 하고 갈 줄 알았더니 상어 고기를 맛보게 됐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예 한번 드셔. 이거는 뭐 찍어 먹 그냥 먹나? 그냥 드시면 없어도 돼요. 간이면 그냥? 예, 되어 그냥 있어. 드셔보세요. 짭짤하네. 어유. 아주 연하고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느낌은 약간 식감은 연어 같은 그런 식감인데 조금 더 쫄깃하고 콜라겐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좀 쫀득쫀득한 맛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콜라겐이 많잖아요. 그 식감이 좀 인심이란 말 자체에서 훈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본래 사람의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이겠지요. 마음도 뱃속도 넉넉히 채우고 나섭니다. 세상사의 즐거움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면 마음을 평화롭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려는 수련자들은 이곳으로 모입니다. 영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은혜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특별하네요. 여기가 은혜사 들어가는 입구예요. 초입인데 양쪽으로 이 적송이라 그러는 건데 이 적송이 양쪽에 즐비하게 쭉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제목으로 목재로도 많이 이용하지만은 이 나무가 이 명산에 많이 자라는 나무가 이제 우리 적송이에요.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올라가잖아요, 나무. 그리고 이 소나무가 너무 예쁘잖아요. 생명을 살생하면 안 된다는 뜻을 담은 금포정. 소중하게 대접받은 나무들이라 그런지 언뜻 봐도 그냥 오랜 역사가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은혜사 이 들어오는 입구가 참 예쁘네요. 예, 여기 은혜사는 일주문에서 시작해서 은혜사 법당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약 1km 되는데, 꽤 기네요. 예, 여기 축종 때 1712년에 종친부의 땅을 다 귀속을 했어요. 하고 1714년에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소나무들이 다 300년이 넘어됐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이건 또 무슨 나무예요? 예, 이건 사랑나무인데 이거는 열리목입니다. 열리목인데 예. 아들을 못 놓은 사람은 부부끼리 와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왼쪽을 도면 아들을 놓고 오른쪽을 도면 딸을 놓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화합이 안 될 때는 손을 잡고 부부끼리 같이 돌면 묘약이 생긴다 하는 말이 그런 게 그런 있습니다. 전설이 내려오는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구전에도 아주 이렇게 신라때나 나온 나무입니다.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만나 인연이니 그 효미야 오죽하겠습니까? 유명한 사찰들이 많아 불국토라고도 불리는 팔궁산. 그 동쪽 기슬에 얽혀진 아름다운 송림을 따라 이어진 은혜산은 절 중에서도 큰 절에 속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다양한 암자들을 품은 이곳이기도 하죠. 이 들어오는 은혜사의 입구가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만 여기 들어오니까 이 절 안에도 아주 절도 고즈넉하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게 보니까 향나무 같아요. 예, 향나무입니다. 예. 향나무인데 400년 된 향나무인데 예. 이 향나무가 세 가지가 한테 겹쳐져 가지고 네.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년이나 됐으면 예, 이게 400년. 그럼 이게 이조인데 그죠? 예, 이조 예. 시대 때. 예. 야, 오래된 고목이네요. 예. 이 은혜사에 대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예, 이 은혜사는 네. 그 31 본산의 식교구입니다. 원래 저 신라에 809년에 현덕왕이 왕 때 해철 국사가 네. 요 위에 올라가면 해안평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해안사라고 절을 지어놨다가 네. 1545년에 불을 탔습니다. 불을 맞아요. 타버리고 예. 일로 이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장소에다가 해서 은혜사라는 이름을 갖다가 명명을 했는 겁니다. 다시. 그래요?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네, 은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 은혜사라는 것은
여기에 이 꼴짝마다 암자가 다 있는데 예. 암자에 안개가 끼고 예. 구름이 피어나면은 네. 은빛 바다에 물결이 겹겹이 쌓이는 것다 해서 은혜사라는 이름을 아, 받았습니다. 이름 참 예쁘네요. 예, 그렇게, 은혜사. 예, 은혜. 예. 되게 유명한 절은 이 고승들이 다녀가시잖아요. 예, 많이 다녀갔습니다. 요에 운보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우리 새 불교를 창조해가 여신 우리 화정국사 원효스님, 그다음에 해동 초조의 종초이신 의상스님, 진울스님, 진울스. 예, 진울스님. 성철 선생님은 1939년부터 40년까지 예. 하한거, 동한거를 다 해놓은 아, 곳입니다. 여기서 하는 동안까지 예, 예, 여기서 하셨군요. 예, 성철 저- 스님이. 아, 아주 유명한 절이구만요. 예. 은혜사가. 이름난 고승들이 다녀간 은혜사. 매년 일현 스님과 원효 스님의 추모 달해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중심 연각인 극락보전은 원래 대웅전이라 불리던 것을 아미타 삼전도를 모신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꿨다고 이거 합니다. 조각이라도 이게 신라 시대 절이라고요? 예. 여기는 법당입니다. 법당에서 극락보전을 모시는 곳인데 네. 극락보전에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더 하노하면은 사람이 많이 와서 의식을 할 때는 100개 적어는 우리가 아미타 삼전불 괴불입니다. 100개에서 괴불을 걸고 법회를 하는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법회를 할 때는 이 안에서 법당 여기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조각상이 쥐 같은 게 무슨 형상이 있었어요? 예, 쥐가 여기는 그게 무슨 형상이에요? 두 마리 있습니다. 여기는 네. 지금 여기 보는 좌쪽에는 흰쥐가 있고 흰쥐. 예, 우측에는 까만쥐가 있습니다. 검정쥐. 예. 어. 요는 이제 흰쥐는 뭐를 하면 낯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낯을 낯. 저 까만 거는 밤을 얘기하고. 연상하는 거고 그리고 이 쥐는 뭐냐 하면은 저 우리가 12간지 중에 제일 첫째 자신이죠. 그렇죠. 자신인데 자신이며. 어. 여기에 와서 법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 혹시나 잠을 자든지 현몽을 깨워주는 이 네. 혼몽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아놨다 이렇게 졸면은 예, 저 졸든지 흰쥐한테 혼나는 거예요. 예, 정신이 좀 호미하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흰쥐, 검은쥐. 아, 난이 사찰에 와서도 그 쥐가 딱 붙어 있는 저런 조각은 처음 봤어요. 자연의 생물들과 깨우침을 주고받아온 사찰의 역사. 성보박물관에서 은혜사의 오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선대 선사들의 초상뿐 아니라 다양한 저서와 석불들까지 특히 은혜사는 특별한 필체와 관련이 많습니다. 아주 화려한 것이 바로 야, 이건 누구 글인데 아주 이건 아주 진짜 멋지다고 그럴까. 이 필체가 힘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입니다. 아, 수사 김정희 선생이요? 예. 이 은혜사에서 가장 큰 글씨는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불광이라는 이 글씨입니다. 그런데 불자에 보면 부처불자만 획을 갖다 깊이 꺼놨지. 그죠? 네. 이 글은 언제 선록하면은 우리가 볼 때 추사 선생님이 그 1840년도에 안동 김씨 세도에 의해서 제주도로 유배로 갑니다. 대정동에. 예. 가면서 거기서 8년을 지내가 9년 만에 와서 이 불광이를 썼는 걸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에 보면은 저 빛광자보다가 불처불자를 했는데 저 획이 가장 너무 길었답니다. 엄청 기네요. 예, 길어서 저보다 길었는데 잘라버렸답니다. 너무 기니까 네. 줄였는데 그 획은 줄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사 선생님이 와서 보고 자기 글을 줄였다고 호동을 쳤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인데 그래서 가장 획을 긋는 그것이 가장 큰 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이 와서 썼는데 예, 썼는데. 이게 너무 내 글씨가 아니구나. 예. 너무 긴 걸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래서 다시 쓴 그 글이겠네요. 그래서 아, 이 세로로 근 획이 길어가지고 야, 그건 좀 특별하네요. 특이하면서도 불자가 불광 힘이 있어요, 그냥. 대단하지요, 글자가. 여기는 추사 선생님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사에는. 은혜사에는 뭐 현판도 달려있고 옛날 대웅전 것도 있고 신금당이라든지 여러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판의 글씨를 정성껏 써준 추사 김정희 선생. 은혜사를 아꼈던 마음이 오롯이 새겨져 있군요.
화포구에 펼쳐진 아름다운 극락정토 대웅전의 아미타 상전불입니다. 이거는 괴불이죠. 예, 괴물입니다. 이거 그 영조 때 1700년도에 그리는 작품인데 18세기에 연꽃에서 이 부처님이 나오는 이 그림인데 아주 18세기에서 그린 그림으로서는 아주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복판에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부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이렇게 좌측 협신불이 있습니다. 요 3부자입니다. 부자. 은혜사에서 법회를 할 때 밖에다가 걸어놓고 이 법회를 하는 이 괴물입니다. 법회할 때 밖에다 걸어놓고. 괴물거리다 걸어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문화재로. 풍경 속으로 비가 찾아들었습니다. 그 옛날 한 시인은 가랑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 비는 군왕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가 만물을 자라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 시인이 바로 노계 박일로 선생입니다. 가사문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노계 박일로 선생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노계 박일로 선생님은 1561년에 부간 도천리에서 아버님 성의 부의하시는 복성님과 어머님 조홍천주씨 주신심의 딸로 하여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은 태어나서 시제에 저질이 있어 13살 때 대성음이라는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이에게 놀라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영특하셨구만요. 예, 어린 시절 때부터 시를 좋아하셨고 요즘은 어린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죠. 놀이를 하는데 노계 박인로 선생님은 시제가 뛰어나서 시를 갖다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시를 갖다가 어린 나이에 쓰시고 문장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예. 예. 당시 서양의 셰익스피어와 비교해 놓았는데 스승과 제자가 불분명하고 작품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닮았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한국 가사문학의 3대 시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일로 선생의 시군요. 예, 태평서입니다. 나라가 한쪽에 치우쳐 작고 해동에 버려져 있어도 기자가 끼친 풍속, 고금 없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워 조선 건국 이후 200년간의 예의를 숭상하니 우리의 문화가 한당 송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써 있군요. 박인로 선생님은 38살 때 지은 작품으로서 경상도 좌절도서로 성림문 막화에 휘하여 있을 때 외적이 밤에 달아나자 성인문 수군을 위로하기 위하여 박인로 선생님께 청하여 이 가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외적이 도망가자 수군을 위로하게 지은 가사다. 예, 그렇군요. 노계문학관 뒤쪽에 있는 도계서원을 찾으면 효심과 충절의 마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던 노계 선생의 또 다른 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홍시가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나 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즉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저로 하노라. 중국에 원술이라는 사람과 육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적이 원술이 스승인데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유자를 내놨어요. 중국이니까. 유자를 내놨더니 먹어보니 하도 맛이 있었어요. 맛이 있어서 먹다가 보니까 아버님이 생각이 나가 부모님이 도포 자리에다가 여기 도포 밑에다가 이었어요. 불룩한데 도포에다가. 하직 인사를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죠? 절을 하니까 유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육적이 하는 얘기가 그 공은 왜 이렇게 그랬나 이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그래 가져가려고 그랬다. 그런 고사에서 빗대어 노계 선생님이 이 조공관시를 시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신으로서 백성의 안전을 살피고 시인으로서 세상의 마음을 보듬은 노계 선생에 대한 추억이 북안면 도천리 낮은 산자락에 모셔져 있습니다.
노계 선생과 비오는 도계서원의 풍경을 함께 보았다면 시 한 수가 절로 나왔겠지요. 낙수물 떨어지는 도계서원이네요. 이 도계서원은 어떤 곳인가요? 이 도계서원은 예. 본래 풍덕산 아래에 예. 조계사라고 있었는데 도계사에서 유생들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가 대원군 때 철폐령을 당했습니다. 1970년도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이 도계서원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여기서 창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노계 선생님의 그 유학생들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던 곳에 여기서는 향사를 모시고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만 모셨다고? 예, 제사만 모시고. 제사를 어디서 모셨어요? 제사는 저 위에 사당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도계서원은 다른 서원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저수지를 앞에 두고 있어 아름다움의 폭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노계 선생의 묘소가 있다는군요. 자, 뭐 여기를 다 보니까요. 들어올 때 입구에서 보니까 여기 입동묘라고 여기 현판이 있거든요. 입동묘.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입덕묘는 노계 선생님의 그 문집에 보면은 입덕문과 인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즉시 군자고 이 문을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다. 그리고 임기관은 이곳을 스치는 지나는 사람은 사람이고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다. 신을 모시니까 예.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노계 선생님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네. 50이 넘도록 칼과 붓을 차고 전쟁을 누비다가 시에 귀한 노계 선생. 그의 인생이 한편의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계 박일로 선생의 노계가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복숭아 색깔이 복숭아빛이 비가 오듯 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어쨌든 저 영천에 오니까요 복숭아 나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제철인 모양이에요. 저 복숭아 저 색깔 좀 보세요. 빨갛사하니 말이야. 아주 복숭아 향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네요. 한번 향을 좀 맡으러 가보죠. 제철을 맞은 복숭아들이 탐스러운 이곳. 전국 최대 복숭아 생산지 영천에서도 면 단위로 가장 많은 복숭아를 출하하는 임고면입니다. 젊은 이장 내외가 친환경 농법으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는군요. 아, 복숭아가 참 곱네요, 색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아주 곱네요. 예? 예. 이 복숭아 이 품종이 뭐예요? 이 품종은 황도 종류로. 황도. 예. 이름은 금황이라고 해요. 금황. 네. 알고 있어요. 금황. 그래서 황이 이게 누루황자일 거야, 아마 황이. 네. 그래서 색깔이 누루스름해서 황도. 네, 맞습니다. 예. 맛은 백도보다 황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고유의 맛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황도는 황도대로 있고 대로? 또 백도는 백도대로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왜 여기가 영천이 예. 이 복숭아가 잘 되는지 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 복숭아가 맛이 있으려면요. 예. 햇볕을 잘 봐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영천이라는 지역이 일조량이 복숭아가 나올 즈음에 여름 즈음에 일조량이 전국에 최대로 많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좀 적어서 강수량. 예. 그래서 복숭아가 그렇게 잘 되고 또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천 복숭아가 맛이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온 기회 하면서 한번 따볼게요. 예. 그냥 어떻게 이게 따면 되나요? 예, 꼭지가 안 상하도록 이렇게 그대로 따시면 돼요. 안 상하도록. 예. 그렇죠. 와. 어렵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사과 소리 할 때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 이렇게 따지 말고 돌려 따라고.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복숭아 수확. 사시사철 손이 가는 1년 농사에다가 덥고 비가 많은 시기에 출하하는 아주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귀농하실 때 좀 힘드셨죠? 네. 어떠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귀농이라는 단어가 없을 시대였거든요. 농사지로 내려오면 사회에서 실패해서 내려오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다고 정농사 짓고 싶으면 내 안 보이는 데서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수익도 좀 나고 좀 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에 계속 이제 힘든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완전 해보지도 않은 일만. 정말 이렇게 막 아침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만 시키시고 그래서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래도 아버님이 자들이 그래도 참고 잘하네 이래가지고 농사를 한번 맡겨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님 마음을 좀 열어주셨죠.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보신 거예요. 네. 이 자식들의 인내심, 얘네들이 몇 년을 참을 수 있을까? 젊은 부부의 뚝심으로 태어난 소중한 결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 영천의 복숭아가 이름을 얻는 거겠지. 이 싱싱한 복숭아는요 바로 먹는 게 좋고 뒀다 먹어야 된다면 신문지에 싼 채 비닐에 넣어가지고 좋은 냉장고로 보관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냥 뭐 네. 껍질 그대로. 네, 껍질 그대로 쌤 드시니까 오히려 영양가도 더 많고 요래 껍질째 먹는 복숭아 어떤 맛일까요? 드세요, 쌤. 거짓말 아니고 달다. 응? 이렇게 맛있는 사람들이 맛을 보고 예. 맛있다고 할 때 기쁘죠. 행복하죠. 농사 짓는 맛이요. 그것도 최고 행복하죠. 1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한테 복숭아 맛이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고맙다 들을 때는 그렇죠. 돈도 벌죠. 고맙다는 인사까지 듣죠. 그리고 또 농사를 잘 지었거나 이런 자부심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그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 가장 보람 있을 때는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과일이 정말 크고 탐스럽게 열렸을 때 맞아. 정말 나 진짜 봄부터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했구나라는 게 첫 번째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보람은 이 좋은 맛있는 복숭아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복숭아의 유명세만큼 이름난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영천은 한약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한데요. 여행객의 고픈 배를 달래는 건강하고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노란색 고운 반죽의 정체는 이건 저게 뭘까요? 모양이 꼭 송편 같죠? 그냥 보통 떡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 이 떡, 꼭 이 색깔도 고우면서도 다양한 떡이네, 그냥. 야, 이 떡에서도 향이 나네요. 떡 냄새가. 응? 맛을 꺾였지만은, 이건 또 이상한 향이 좀 다른 향인데? 이거 맛도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예. 요거 한번 맛 한번 보셔요. 향이 뭐 다르다. 뭐가 들어갔나? 한약재가 들어갔습니다. 한약재. 그래서 향긋하구나. 그럼 재료가 뭐예요, 여기? 노란 거는 지금 선생님 드셨던 거는 단호박이랑 강황이랑 들어갔고요. 강황과 단호박. 예. 요거는 백설기. 이건 백설기인데 뭐 이게 계피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정량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량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약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걸고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한약재 들어간 떡 보고 통틀어서 약선떡이라고 합니다. 약선떡. 예. 약선떡. 이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이거 하긴 손으로 하는 거지 기계로 하는 거지, 다 이거. 기계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모이는 한약재로 떡을 만든 지 50년.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그리고 자녀까지 3대가 떡을 만든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영천에는요.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이고, 이게 다 익었다는 이게 신호예요? 세월이 쪄낸 약선떡 그 맛은 어떨까요? 야, 이렇게 쪼각이 탁 나는구나 이게. 어? 맛이 어떠세요? 맛이 떡이지 뭐. 근데 대표님이 떡을 어떻게 이거 만들려고 하셨어요? 요즘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지 떡을 그렇죠. 많이 먹지를 않아가지고 안 먹죠. 예.
요즘 쌀 소비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 건강에 좋은 이런 먹거리들을 제가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주 먹게 잘 만들어졌어. 이거 또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런데 이 동네가 뭐 좀 무슨 뭐 한약 재료가 많이 재배돼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영천이 원래가 한약 유통단지랍니다. 유통단지. 예. 전국에서 없는 한약재가 영천에 오시면은 한약재가 있답니다. 아, 그렇게 영천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이 여기가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모든 한약재를 다 고를 수 있고. 그렇지요. 근데 선생님, 저희 그 많이 유통되는 한약재 중에서 그 한약재를 첨가를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맛 한번 보실랍니까? 맛보러 가실랍니까? 무슨 요리가 또 있어? 예,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약재로 만든 요리. 예. 궁금하네 또. 떡뿐만 아니라 요리도 잘하시는구만요. 이 푸짐한 한상을 보세요. 이 비빔밥이죠? 네, 비빔밥. 근데 무슨 특별한 비빔밥은 아니에요? 뭐 이건 그냥 일반 비빔밥 아니야? 예, 일반 비빔밥처럼 보이는데 특별합니다, 선생님. 특별해요? 예. 뭐가? 저희 반찬이? 아니요, 영천에서 나는 산삼 배양근입니다. 이게 배양근이에요? 예. 이 배양근 맛 한번 보세요. 산 냄새 나네. 예. 이거를 요거를 유리관에서 49일을 배양을 해서 먹으면은 네. 여기에 산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능들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를 비빔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면은 산삼을 먹은 거나 뿌리, 똑같대? 예, 드시는 거나 같은 예. 효능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래서 비벼가 드시면은 맛도 산삼 있고. 배양근. 네네. 배양근. 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 이게 비빔밥 이름이 뭐예요? 산삼. 산삼 배양근 비빔. 농가 맛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발한 음식이라는데요. 일단 그 배양근이 들어가서 그런지 맛 향이 일반 비빔밥하고 다른데 맛이 참 좋은데요. 그렇죠. 제가 영천에 와서 피곤해가지고 무슨 밥을 먹어야 내가 좀 피곤이 풀리나 했었는데 야, 여기 와서 이렇게 이거 한 떡과 그릇 함께. 뚝딱 다 드시면은 피곤이 싹 해소되실 겁니다. 그 옛날 못 구하는 게 없었던 영천. 지금도 다를 게 없군요. 오랫동안 가업을 지켜온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처럼 무언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고천, 서원, 남다리 서원이 많은 영천에서 이곳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낙승물 떨어지는 이 소리 들으니까 옛날에 저 애할머니 댁에 간 기분이 나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돌담길이 있고 토방이 있고.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고천서원이라고 써 있더구만요. 여기는 누구를 모시고 모신가요? 고천서원은 임진왜란 때 영천이 함락됩니다. 함락되면서 나라와 지방 향촌이 누란 위기에 빠졌을 때 지역의 유림들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나라와 향촌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떨치기라는 의사들이죠. 그래서 의병들입니다. 그런데 영천성을 복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주 전투에 가서 한날 8월 20일 한날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천 유림들 중 17명 중에 10분은 여기가 모시는 거죠. 임난사 영천의 고천서원은 정신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1705년 숙종 31년에 처음 세워져 가지고 2003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144호로 지정된 고천서원. 이곳에는 여러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향천을 위해서 지키다가 돌아가신 10분의 의사들을 여기 지금 위패를 모셨는데요. 그 10분 중에 혹시 뭐 누구 한두 분이라도 소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다 저기 중요하고 큰 뜻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배울 때는 저기 보면 저기
만정 최 선생님 그리고 노항 김 선생님도 계신데 만정 최 선생님은 고려시대 영전 최씨로서 호족이었습니다. 특히나 화약으로 유명하신 최무선 선생님 7세손이죠. 그래서 영천의 지역을 유림을 대표하는 집안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노항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고성원 창건했던 거기 김명생 선생, 노호수 선생, 정율량 선생 중에 김명생 선생님 종질입니다. 그래서 임전 일한 후에 임고수원 피폐해졌을 때 재중건하는 게 김연 선생님의 자제분 김치래 선생이 임고수원을 중건하거든요. 그러면 임고수원 창건과 중건이 이 집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임진왜란 최초의 육지전 승리를 이끌고 영천의 역사를 만들어낸 중요한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성과 기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여기가 무슨 공원 같은데? 여기가 돌할매 공원이라고 썼네. 비는 명당 자리 돌할매죠. 돌할매 공원이라고. 그리고 돌할매는 저쪽에 일로 들어갔어요. 여기 써있네 돌할매. 할매 있고. 예. 소원의 명당이라 불리는 이곳. 돌할매를 만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어떤 영험을 가졌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이기도 하답니다. 돌할매가 어디 있어? 돌할매 바로 여기 돌할매 계십니다. 돌할매입니다. 저 작은 돌. 저 돌멩이? 예. 돌멩이가 돌할머니. 저게 돌할머니? 네. 이 돌할매는 왜 돌할매라고 한 거예요? 아마 정확한 건 안 되지만 350여 년 전 이 마을에 있었는데 본때는 겨울 가에 따로 있었다 좀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누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거 이제 동네 수호신처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려오는 뭐 전설 같은 거 뭐 있어요? 아니면 뭐 있었던 얘기? 12여 년 전에 영천에서 전국 실험대회가 있었어요. 있었을 때 어떤 실험 선수 하나가 그 거구가 와서 이제 돌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해 아마 그날 그 실험 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다는 소문은 들었고. 이렇게 감사하게 들으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훔쳐갔는데 멀리 가져가지 뭐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까이 갖다 놨어요. 마침 찾으고 놓고는 이 동네 주민들이 이제 밤낮으로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 효험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그럼 저도 한번 좀 빌어볼까? 소원. 그러려면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들어보시고 그다음 놓고 나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내 이름과 내 주소와 생년월일을 대면서 소원을 빌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럼 생년월일도 속으로 얘기해야 돼? 속으로 하셔야겠죠. 오케이. 한번 밖으로. 잠깐 그거 떨리네. 이거 진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점치거나 소원을 염원할 때 돌할매지로 간다 하고 한다는데요. 처음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저도 돌할매를 지어봅니다. 그다음에 합장하고 약 10kg 정도의 무게인데 소원을 빈 후 들어올립니다. 느낌 다르죠? 완전히 그죠? 더 무거워져. 아까는 가볍게 들었는데 지금 좀 묵직하네. 그 이제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인지 몰라도. 그래요? 네. 신비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와,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요. 참 한국 사람들 희한하다고 그럴 거야. 아니야, 돌 보고 빌고 혼자 뭐 쪼글쪼글 오고 말이죠. 거기가 돌이 빌면은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무섭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관광버스 타고 투어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요? 와서 신기하면서 체험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느낌 없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무게가
다르니까 자기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신기하면서도 네. 체험을 합니다. 아, 예. 그렇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러니까 진짜 네. 한번 자기들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잘 극복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원을 빌겠습니다. 아, 그러죠. 예. 그럼 소원 빌까요? 똑같이 여기 그렇죠. 서서. 예. 우리 곁에 재난들이 사라지도록 정성껏 소원을 빌었습니다. 돌할매가 꼭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아마 이제 코로나 없어질 거야. 빨리 종식이 되겠죠. 예. 정식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에 차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원과 소원 그리고 1000가지 매력의 사람들이 있었던 영천.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올 여름에는 영천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갖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났습니다. 세월에 따라 더 짙어지는 영천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